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네네. 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네네. 또 야외에서 찍게 되었네요. 아, 예. 오늘 바람은 좀 부는데 공기도 너무 좋고 이 또 한강 뷰가 보이니까 또 새롭네요. 네, 안 그래도 이렇게 네네. 한강도 바라보면서 너무 좋은 배경으로 시작을 하게 되니까 기분이 네네. 굉장히 많이 산뜻한데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새로운 썰을 한번 가져오려고 해요. 네. 저희가 여태까지 불륜에 대한 썰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또 불륜 말고도 사람 찾기, 산업 스파이,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네네. 오늘은 저희가 산업 스파이에 대해서 조금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산업 스파이 사건은 실제로 좀 자주 일어나는 편인가요? 그걸 제가 비율로 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 가정사, 이 불륜 외도가 한 70% 정도 차지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또 20% 정도는 소재 파악, 실종자라든지 가출자, 실종자 같은 경우는 그 어르신들, 치매 어르신들이든 뭐든 갑자기 연락 안 되고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가출자들은 청소년들, 어떤 집안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집을 나가버리고 연락 끊고 그런 경우, 그게 한 20% 되고요. 한 10%가 이제 산업 스파이, 기업의 법무팀이나 대표이사, 임원들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회사 관련해서 그게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단순히 비율로만 했을 때 10%밖에 되진 않지만은 그래도 네네. 많긴 많네요. 그러면은 혹시 기업에서 경쟁사 몰래 좀 네네.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좀 네네. 그런 경우도 많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식품 회사가 있어요. 그 식품 회사에서 이제 그 유통 실태를 좀 파악해 달라. 이제 그런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그 매출이 엄청난 회사인데 이제 총판에 가서 대리점으로 가서 소비자한테 가는 그런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A 총판이 있고 B 총판이 있었어요. 근데 A 총판이 그래도 총판 중에서 매출을 많이 올린 회사였는데, 근데 갑자기 한 3개월 사이에 매출이 좀 줄었어요. 근데 그 가까이에 있는 그 B라는 그 총판은 매출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한 3개월이. 그래서 뭔가 의심이 된다. 보니까 본사에서 의심하고 또 그 매출이 줄은 총판에서 생각하기는 유출을 했지. 이거는 뭔가 따로 구역을 침범을 해서 우리 쪽이 따로 유통을 몰래 시키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의뢰를 받아서 그 B라는 회사 그 유통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서 파악을 해보니 A라는 그쪽 구역으로 침범을 해서 납품을 하는 거, 그런 걸 저희가 또 발견해서 증거로 다 남겨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식품에 네네. 대한 유통 자체를 조금 넓혀가지고 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군요. 네네.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 법한 식품 회사라고 했는데 네네. 혹시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네네. 회사인지 알릴 수 있나요? 말씀드리기 그렇죠.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의뢰인의 정보는 목숨과 같이. 넘어오질 않네요. 네네. 저희 사훈입니다. 사훈. 방금은 식품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산업 스파이 적발 같은 경우에서는 좀 불륜과 좀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람 추적하는 거라서 어차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가정사 조사, 불륜 외도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의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스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에서 아니면 이제 로펌,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측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고, 어차피 사람 따라가고 추적하고 차량 추적하고 잠복하고 들어가서 증거 수집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네. 다만 다른 점은 개인이냐 기업이냐 그 차이입니다. 의뢰 비용이라든지 난이도는 차이가 나겠죠. 개인이 가정사를 조사하는 난이도하고, 그리고 기업에서 기업 조사하는 거,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 스파이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흥미진진해 보일 수 있는데, 이 산업 스파이에 대해서 좀 관련된 썰 하나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썰. 유명한 거기 반도체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회사에 임원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평소하고 다르게 회사에서 잦은 외근이 있다든지 늦게까지 PC 앞에 앉아 있고, 아니면 누가 봤는데 조금 이상한 대화를 한다더라, 그런 제보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회사에 좀 의심을 하게 됐는데, 그 와중에 유사 제품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이제 해외 판매를 많이 하는 회사예요. 해외 판매를 많이 하는데 해외에서 그런 제보가 자꾸 들어온 거야. 근데 제품은 국내에서,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오고 있다,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이상하다.
근데 이제 어차피 회사에서도 이제 대표이사하고 그 몇몇이 이제 회의를 했대요. 누구 A라는 임원이 좀 의심이 간다. 근데 이분을 좀 파악해서 조사를 하면 뭔가 좀 나올 것 같다. 이제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해놓은 상태였어요, 이분들이. 근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경찰 수사도 바로 해서 이 사람을 부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 법무팀하고 다 얘기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경찰 조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실태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증거를 잡아놓고 들어가자.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제 법무팀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미팅을 갔었어요, 회사에. 거기도 우리나라에서 뭐 엄청 큰 회사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미팅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이분하고 그 현장 공장에 근무하는 공장 관리자가 있어요. 공장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분하고 자주 어울린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추적을 했어요. 추적을 하니 외부에서 사람 만나는 거 그런 거 확보하고 또 어느 날은 이제 인천공항에서 손님이 오신 거야. 외국 바이어들이 들어왔어요. 그분들을 모시고 뭐 강남의 큰 식당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고 또 나와서 어느 장소로 이동하니 그게 이제 회사였던 거야. 이제 그전에는 어떤 회사였는지 몰랐죠. 장소도 몰랐고 한국에서 회사가 있을 거고 유사 제품을 만들면 또 공장이 있을 거고 그런 걸 저희가 다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물론 어떤 그 의뢰 비용 자체도 높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 사진 확보하고 또 회사를 확보했단 말이에요. 강남에 회사 확인해서 회사명이 확인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서치를 하면 회사에 대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법인이더라고. 이제 알고 보니 그 법인에 회사 임원이나 공장장 이 사람들 이름은 없어. 근데 거기하고 연관된 어떤 친인척들 그런 사람들 앞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법인을. 그리고 또 외국에 있는 사람도 하나 또 거기 이사로 등재돼 있고 법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법인을 파악하고 나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무하는 사람들 또 사진을 찍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처음에는 이 공장장하고 연관이 됐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중간에 식당에서 만나고 나오고 하는 그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이 사람이 회사 공장장이었던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 이분이 그만뒀대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거를 알게 돼서 이거 확실히 뭔가가 있다 이거. 그렇게 해서 또 추적을 하니 이 경기도 외곽에 또 공장이 있었던 거야. 공장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품 안에 있는 것들, 모형이든 유형, 차에 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맨날 며칠 또 잠복을 해서 그런 걸 또 파악을 해서 다 드렸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해외로도 엄청 나가는 제품이었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마 그 매출로 따지면 이분들이 엄청 손해를 보고 있어. 금액 자체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서 회사에 제출해서 그분들이 아마 나중에 그 경찰에 의뢰해서 아마 크게 문제가 됐을 거야.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아예 뒤로 빼는 회사 자체를 따로 만든 거네요. 그러면. 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횡령 이런 걸로 이제 빠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부정경쟁 방지법부터 여러 가지 법령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그건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분들도 회사 그만두면은 또 다른 데 5년 이상 예를 들어서 공장장이 그만뒀다 그랬잖아요. 네. 최근에. 이분들도 몇 년 내에 그 회사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런 게 다 있더라고. 그 조항 자체가. 네네. 근데 이분들은 4대 보험이 적용 안 되는 식으로 해서 근무를 하는 거야, 아마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아마 회사 설계도라든지 그런 걸 다 빼돌렸더라고, 미리 빼돌렸고. 임원으로 그 이사 한 분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야근하면서 어떤 그런 거를 좀 빼돌린 것 같더라고요. 회사 설계도면 그런 거 빼돌리고 또 공장이니까 공장을 지어 놓고 그런 과정들이 아마 한 6개월 이상 걸렸나 보더라고, 그게. 와, 근데 그 정도 규모면은 엄청나게 큰 돈이 오고 가고 했겠어요. 예. 그게 어마어마하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대표이사께서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화 왔는데 아마 이게 경찰 처리되고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인사하겠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 잘 하시라고 그렇게 했죠. 사건 자체. 오늘 이런 뭐 산업 스파이 건 같은 경우에서는 확실히 좀 기업, 좀 큰 규모의 일들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또 불륜 외도하고 다르게 이 산업 스파이 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야외에서 이렇게 색다르게 하니까 또 기분도 좋아지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뭐 산업 스파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썰들을 한번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은 곳에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